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다 준 대통령으로 얘기가 나오곤 했었는데 그로부터 4년 후 지금 다시 한번 이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인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 주식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궁금합니다. 과연 이번 결과가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당장 내일 앞으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벤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 차분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눠볼 거고요. MTN 김종규 애널리스트, 마르투자자문 조인갑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조인갑 대표 먼저 말씀 나눠볼까요? 오늘의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 어떻게 연관지고 계십니까? 일단은 정책적인 이슈고 또 정책적인 대선이 나왔기 때문에요. 관련돼서 이제 이게 예상 밖에 사실은 좀 오바마의 승리로 끝났는데 원래 선거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혼전의 양상을 좀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어디로 갈지 몰랐는데 이런 경우를 이제 천운이라 그러는데 이 샌디라는 이게 그 쓰나미 같은 것들이 오면서 사실은 다시금 오바마한테 하늘이 기회를 주는 그런 좀 약간 독특한 것으로 해서 결론이 다시 다르게 예상보다 다르게 났는데요. 어쨌든 이로 인해서 오바마는 그동안에 진행했던 정책 자체에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것 업체 중심으로 해서 섹터라든가 인더스트리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좀 간단하게 오바마의 경제 정책을 좀 요약해 보면 한 그 6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통화 정책이었고, 통화 정책은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지지한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재정 정책이었습니다. 재정 정책에서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서 고용을 확대 지지하면서 그다음에 세금 인상이라든가 동시에 지출을 삭감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건강보험법이죠. 그래서 건강보험법에서 건강보험 개혁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익히 드는 걸로 버핏셀에서 찬성해서 연간 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분들에 한해서 최소 30% 정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세금 정책인데요. 법인세의 상한선을 인하해서 35% 이렇게 하는 것들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 조치도 대폭 폐지하는 걸로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이제 우리 그 주식 시장에 좀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이게 5번째인데요. 에너지 정책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정책 같은 경우는 미래 환경을 고려한 대체 에너지 산업을 육성한다. 이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관심이 많이 되고 있는 이 셀석유에 대한 업적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에너지 정책 관련된 내용은 좀 주시장에 민감하게 좀 반응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째로는 이제 금융 정책인데 금융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인 금융 개혁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면서 이쪽 시장에서 새로운 개혁안을 내겠다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요.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을 묶은다면은 한국 주시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업체 중심에는 제가 볼 때 이런 전반적 흐름 속에서 에너지주, 그다음에 IT 관련주, 그다음에 오바마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이 헬스 관련된 주들이 수혜를 보면서 이런 업체들의 주가가 아마 내일부터 더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종목들로는 어떤 것들을 좀 유망하다고 생각하시는지는 잠시 뒤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종규 애널리스트와 또 얘기 나눌까요? 그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상당히 이 미국 대선과 관련한 얘기들 참 많이 나눴잖아요. 그때 얘기를 하면서 김종규 애널리스트께서는 크게 우리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입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여전합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만약 영향이 있다면 오늘 급등했어야 되는데요. 그런 양상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지수 관련돼서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정책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일시적인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두 가지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지금 의회 선거를 보면 상원의원 쪽은 예상대로 민주당이 이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하원 쪽은 지금 이 공화당 쪽이 우세할 것으로 원래 예상했던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화당 하원 쪽에서 지난 2년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 티파티와 관련된 이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우파들이 과연 오바마가 추진하고 있는 세금 감면 정책을 과연 그대로 용인하겠느냐, 의회와의 어떤 이 갈등 구조가 바로 해소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와 관련돼서 상원 의원 쪽에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가져갈 수 있을 정도의 의석을 확보하느냐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 스코어로 봐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의회와의 합의 과정이 적어도 12월 초반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제 레임덕 세션이 시작되게 되면 12월 초반 정도에 끝나게 되는데요. 12월 14일인가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레임덕 세션 기간에 여러 가지 논쟁들이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지수 방향성은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하나 장기적으로는 오바마든 롬니든 해결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주요 선진국들의 성장률 올해도 굉장히 미진했지만 내년, 내후년에도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보진 않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인구 구조인데요.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이 중위 인구의 어떤 그런 나이들이 네. 모두 40살을 넘어간 그런 양상이죠. 이 은퇴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경제 자체가 늙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구조적인 부담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오바마나 롬니 누구에게도 없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결국은 단기적인 정책 수혜주들이 움직일 수 있어도 크게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기를 되돌리는 속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긍정적인 것은 이제 정책상에 있어서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오바마는 과거 민주당 정부가 시도했던 대로 화폐 정책으로 유효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큰 정부를 표방하면서 재정 정책을 쓸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 네. 재정 정책을 쓴다면 그런 정책 관련주들의 랠리가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제조업과 실업률 그리고 경제 활성화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더 이상은 통화 정책이 먹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동안 확인했고 추가적으로 할 돈도 지금 재정 절벽을 고려해 보면 미진하기 때문에 재정 정책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다면 지수의 랠리 가능성은 이런 재정 정책이 좀 더 가시화되는 내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수가 빠지면 많이 빠질 것이냐 또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이유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월별 소비 추이를 이제 과거치를 계속 누적해 살펴보게 되면 항상 4분기에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샌디 영향 때문에 조금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소비 성향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비 관련주들, 미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미국에서는 IT주들이 모두 급락하고 있습니다만 국내 종목들을 버티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무엇보다도 디스플레이 쪽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종목에 대해서 국내 기관들은 절대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는 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도 조금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증시의 방향성엔 미흡하지만 개별적인 정책 관련주들의 단기 랠리는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는 점. 네. 그리고 이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외국인들의 매매 방향은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최근 계속 변동성을 주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쉽사리 매수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것도 참 궁금해요. 그동안 오바마 수혜주, 롬니 후보 수혜주라고 해서 이제 양분해 시켜서 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런 종목들 이렇게 좀 나누어서 좀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앞서서 조인갑 대표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셰일가스나 헬스케어 관련주들 이제 오바마 수혜주로 분류되곤 했었는데 앞으로는 어떤 흐름을 이어질 것인지 당분간은 단기적인 상승은 보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보여주셨는데 반대 그동안 롬니 수혜주로 꼽혔던 종목들의 움직임도 좀 궁금하고요. 좀 전반적으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이제 미국 자산 시장의 선택은 주식 시장은 롬니 편, 그리고 이제 다른 자산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상품 시장은 오바마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승리는 결국 오바마 쪽으로 돌아가는 모습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네네. 그쪽으로의 가능성이 거의 99%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이제 오바마 승리하게 되면 바이오, 헬스케어, 대체에너지, 셰일가스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종목군들의 지금 위치가 낮지 않다라는 거죠. 그동안 계속 상승했고 최근 탄력을 좀 둔화시킨 모습이었고요. 오늘 롬니 관련주가 오른 것은 롬니의 당선 가능성보다는 낙폭과대주의 성격으로 오른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 기존의 이제 추세를 이어간다라는 측면에서 오바마 정책 수혜주들이 계속 좋은 모습은 보이겠지만 그것이 이제 추가적으로 급등으로 나타나는 그런 양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국내 주식시장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 그리고 일본에서 거래되고 있는 유로화가 급등하는 모습 속에서도 나스닥 선물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 양상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기본에 이제 정책 관련주들의 추세가 깨지지 않는 정도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국내 관련주들도 추세가 깨지지 않는 정도에서의 흐름들이 연장되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 종목군들을 이제 오바마가 당선됐으니까 앞으로 이 종목들이 폭등할 거야라는 생각에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는 게 가장 전략의 핵심이고요. 재정 절벽 이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조금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 있어서는 관련된 종목이 가장 나아 보이고 수급이 따르는 종목군들이 가장 우월한 종목으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만 이들 종목으로의 과도한 쏠림이라든지 이제부터라도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조인갑 대표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당분간은 내일부터라도 오바마 관련 수혜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앞서서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내일이라도 사요? 아니면 김종현 애널리스트의 의견과 비슷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어차피 이제 예상 밖의 선전을 하면서 오바마가 그 대통령 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는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옥석을 좀 가리는 작업은 좀 필요하다. 진정한 네네. 정책의 수혜를 받고서 그다음에 이제 변화되면서 이익이 좋아지고 그 이익의 좋아짐이 주가로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오바마가 됐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업체들이 심리가 좋아져서 개선되는 것인지. 네네. 근데 만약 심리가 좋아져서 개선되는 거라면 거기에 국한된다면 당연히 추격 매수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오바마 관련된 내용 자체가 매크로적인 요인을 건드려 줄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두 번째로 그 기업의 어닝을 건드려 준다면 그리고 어닝의 성장으로서 이어진다면 사실 단기적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 또는 중장기적인 내용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어닝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닝만 받쳐준다면 충분히 주가의 탄력성을 가져올 수 있어서 지금으로 봐야 될 것은 사실 오바마가 대통령 된 것도 눈여겨봐야 되지만 그로 인해서 기업들이 변하는 EPS, 주당 순이익의 변화도 한번 내전을 점검해 보면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EPS의 직접적인 변화에 동기가 된다. 그렇다면 충분히 추격 매수해도 나쁘진 않다. 따라서 저희가 여기서 바라볼 것은 본질과 그다음에 본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정성적 요인들을 같이 결부해서 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본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보다는요. 제가 볼 때 주식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로 인해서 기업의 이익이 내년도 어떻게 바뀌냐가 본질이기 때문에 저희의 포커스나 초점 자체도 그쪽에 맞춘다 그러면은 어떤 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실수할 수 있는 또는 투자에 실패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줄여나갈 수 있고 오히려 성공할 수 있는 요인들을 높여나갈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관심거리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재정 절벽,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슈가 되고 있죠. 그 말 그대로입니다. 이름과 같이 절벽과 같이 가파르게 그 재정이 삭감될 수 있기 때문에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이제 재정 절벽이라고 일컫곤 하는데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이번에 됐던 간에 가장 1순위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재정 절벽, 이 이슈라고 꼽히곤 했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과연 해소가 될 수는 있는 것인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것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애널리스트. 네, 지금 이제 이슈의 핵심은 재정 절벽이냐 재정 언덕이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떨어지느냐 완만하게 떨어지느냐. 네네. 지금 갚아야 될 부채, 줄여야 될 세금 절세분을 바로 되돌리느냐 아니면 이것을 좀 더 지연시켜주느냐 이것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합의를 빨리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 정도고요. 결국 결론은 재정 지출을 줄여나가면서 성장 탄력이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재정 쪽에서 줄이는 만큼 다른 쪽에서의 수요를 과연 늘려갈 수 있을지. 소비는 그런 대로 살아나는 것 같지만 주택시장 관련 종목군들이 최근 탄력을 둔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봐서 네. 주택시장발 이 소비 증대 효과는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오바마에 대한 기업들의 시각이 그렇게 좋진 않은 만큼 제조업들이 미국내로 환수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만 투자 확대에 따른 유효 수요의 증가는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말씀드렸다시피 완만하게 가느냐 아니면 빠르게 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의 선택은 완만하게 가는 형태로 즉 민주당도 양보하고 네. 공화당도 양보하는 형태로 갈 확률이 가장 높은데 이게 아주 빨리 되느냐 아니면 조금 지연돼서 되느냐 네. 이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빨리 되면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된다면 우리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00선 정도를 넘나드는 전고점 부근까지의 빠른 반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 결국은 재정을 줄여나가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네네. 민간 쪽에서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지 못할 경우 결국은 미국 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2013년 1분기에 될 거냐 아니면 네. 하반기로 가면서 또 상고하저와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냐 정도의 차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핵심을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뭐 대표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결국 기업 이익이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가 얼마만큼 증가할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 공급단은 대부분 충분한데 수요단이 많이 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외출이 감소한 것으로 3분기 실적이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빠르게 이어가지 못한다면 재정절벽과 관련된 이슈는 결국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이슈로 조인gat 대표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대표님께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단기적으로는 사실 조금 이제 재정 절벽의 이슈들이 좀 가라앉을 요인들이 있는데요. 중장기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이제 좀 지켜보면서 글로벌 시장 자체를 좀 근심하게 좀 할게 만들 요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이런 우려들이 좀 누그러질 것으로 보는 게 미국의 GDP 한 70%가 이 소비로 구성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계열적으로 보면은 이제 11월이나 12월 같은 경우는 이 소매 판매가 전반적으로 좀 증가하는 그런 시기고요. 네. 연간으로 볼 때는 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1월과 12월에 이 소매라든가 소비 판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GDP가 좀 올라가는 그런 영향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어떤 시장 조사를 좀 해보니까 소매 판매가 11월과 12월 달에 전년 동월비 대비해서 한 4% 정도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럼 20% 정도 차지하는데 4% 정도 차지한다 그러면 GDP의 70%를 차지하는 이 소비 부분이 조금 회복되면서 이 재정 절벽에 대한 논의를 조금 완화시킬 여지는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럼 장기적으로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크게 두 가지 요인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 주택 시장의 안정이고 두 번째는 실업률의 좀 안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 실업률을 나온 거를 이번 주 초에 보면은 저희가 비농업자 지수가 나온 것들이 시장 예상한 게 한 12만 명 정도 있는데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까 17만 명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상보다 좀 양호하게 나왔고 주택 지수도 개선되면서 매크로 요인들이 좀 좋아지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 재정 절벽에 대한 우회라든가 재정 절벽에 대한 위기감들이 사실 좀 완화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면 이게 진짜로 2013년도에 가서도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좀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 선결 조건이 많기 때문에 그건 사실 좀 관망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것이 단독적으로 되긴 좀 어렵고 글로벌 요인들이 좀 부분적으로 좀 도와줘야 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이런 오해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이런 우려감들을 완화시키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그림에서는 미국의 매크로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들이 좀 긍정적이고 두 번째 중국도 올해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새로운 정권이 다시금 돌아선다 그러면 경기 부양 카드를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유럽도 지금 계속해서 뭐 지난달에는 스페인 문제, 이번 달에는 그리스 문제, 특히 이번 주에는 그리스 문제가 부각되지만 어느 정도 노출된 악재로서 좀 어느 정도 완화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네. 그러면 과거에 이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감들이 뭐 거의 70%, 80%였다면 다소 요새는 한 50% 이하로 좀 줄어드는 면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2013년도는 조금 좀 나아질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하지만 완벽하게 신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죠. 불확실성이 가득하지만 그 속에서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보이고 또 그렇죠. 긍정적인 부분들로 맞습니다. 이제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 경제라는 건 사실 네. 굉장히 좀 심리가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펀더멘털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지금 잘 된다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의 주머니를 열게 하면 다시금 소비가 살아나면서 지표 자체가 개선되는 면이 있는데 너무 불안에 대한 심리를 강요하다 보면은 그 자체가 주머니를 닫게 하면서 더 나빠지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 오바마도 그렇고 관련된 정책 당국의 지도자들이 그러면서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열려고 좀 노력하는 면들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상으로는 신뢰할 수 없는데 그런 심리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인정하면서 나가면서 지표가 바닥 부분에 조금 벗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는 면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우려감이라든가 오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개선되려면 내년 상반기 때 좀 가서 데이터상으로 좀 나와야지만이 이런 심리가 크게 좀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는 지금 한 중간 정도 지점에서 그거에 대한 좋아질지 나빠질지에 대해서 지금 그 우려감들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하고 좀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오늘의 빅 이벤트였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그 결과 속속들이 전해지면서 그와 관련된 주식시장의 영향들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밤에 예정된 글로벌 경제 일정 확인하고요. 남아있는 변수들 아직 많습니다. 그 부분들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쪽 이슈 살펴보고 왔고요. 이제는 남아있는 변수들, 중국 쪽, 유럽 쪽, 또 국내 이벤트까지 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은 이제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 선출이 있죠. 오전에 18차 전국 대표 대회가 이제 베이징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 관전 포인트들 뭘 우리가 체크하면 좋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가 대표님, 네. 어떤 부분?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네. 가장 핵심적인 거는 2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발전 모델이라 해서 결국은 좀 무슨 말로 하면 우두머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두머리가 어떻게 바뀌는 것이냐. 이게 이제 사실 아시아 발전 모델에서는 가장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요인들을 바꾸는 이제 구성 요인이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 그것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3가지 중에서 2가지가 다 그 내용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후진타오의 군사의 주석 자리가 유지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좀 유지할 거로 보고 있는데요. 단지 이제 그렇다 그러면 직접적인 주도하는 것보다는 섭정의 개념이 아닌가. 섭정의 자리로서 3년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시진핑이 이제 정권을 이양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때 시진핑 관련된 인사들의 심시로주기가 얼마나 더 진행되고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가. 그리고 각 계파 간의 어떤 정치국들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 2가지나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 말고도 지금 시장에 논의되는 것들은 이게 상무위원이 9명인데 이것들이 이제 7인으로 바뀌어서 이 축소될 가능성, 이로 인해서 이 사건 처리 과정에 있어서 상무위원들이 담당하는 이 정법위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주식시장에는 이제 3번째 문제보다는 이제 첫 번째 후진타오의 어떤 위치, 2번째 시진핑의 전력을 잡는데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범위가 넓게 그리고 그 관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들어오냐 자기 안에서. 그래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것이냐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국 그렇게 된다면 이거 관련돼서 이 정책적 경제 정책 자체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도 이것도 한 3가지 정도로 대두될 것이다. 첫 번째가 이제 투자와 소비를 어떻게 엮어줄 것이냐. 2번째로 지금 국유화하고 민간의 문제가 지금 혼용되고 있는데 국유화 부분을 어떻게 민간화하면서 점차 이 자본주의 색채를 좀 더 강하게 띌 것이냐. 이런 것이 있고요. 3번째로는 지금 중국의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소득의 불균형에 대한 리밸런싱을 어떤 정책으로 완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결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볼 사람은 시진핑이다. 그러면 시진핑에 대해서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시진핑의 특성을 2가지로 딱 비유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부 쪽에 관료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요. 동부 연안 쪽에서 굉장히 좀 좋은 데서 했던 거죠. 그리고 2번째로는 이 태장 출신이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읽어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좌파 쪽으로 하기보다는 우파 쪽으로 갈 개연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그렇게 될 경우 우파로 갈 경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은요. 제가 볼 때 3가지 정도로 또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빠르게 동부연안이 그랬던 것처럼 도시화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도시화의 영역을 좀 내걸 거고요. 2번째로는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서 내수 시장을 확대할 것이다. 2번째는. 그리고 3번째로는 금융시장에 대한 개방 확대를 해나갈 것이 제가 볼 때 큰 그림이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김종효 애널리스트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들 뭐 있겠습니까? 좀 부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뭐 중국 쪽에 있어서는 뭐 비슷합니다. 일단 정치적인 세력 안정화가 얼마나 빨리 나타날지 여부를 뭐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국의 정책 방향이 이제는 양적인 확장이 아니라 질적인 개선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내 산업 구조 조정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국내 산업에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철강 제고와 같은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엮여 있는 부분들이고 뭐 이제 중소형 조선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물량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 구조 조정이 빠르게 나타나고 로컬 업체들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중국 내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피해 기업과 수혜 기업들이 극명하게 나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국의 정책 관련주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계속 랠리를 이어갈 거냐? 네.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정책과 관련된 이 청사진들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회의 자체도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회의 중간에는 실제로 발표되는 내용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이 정책 관련주 랠리는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당분간은 뭐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여전히 이 시장의 중심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뭐 핵심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외에 또 우리가 봐야 되는 이슈로서는 단기적으로는 그리스 오늘 저녁에 이제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간신히 통과할 가능성이 지금 가장 높아 보인다. 설마 통과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뭐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만기와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만기도 그동안 여러 번 언급드렸던 만큼 외국인들에 의해서 지금 결정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키플레이어는 외국인입니다. 기타 법인이나 국가지자체는 외국인에 쫓아가는 것뿐이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내일 베이시스 메이킹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이 커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내일 확인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기 어렵고. 미리 예측할 필요가 네. 없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예측 자체가 계속 안 맞고 있다라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만기에 관련된 내용, 그리스 관련된 내용은 확인 이전에 속단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네. 또 하나 이제 본질적으로 실적 관련된 문제를 4분기를 들어가게 되면 자, 준비된 자료는 JP 모건이 보고 있는 4분기 글로벌 주요 기업들, 글로벌 주요 지역별 이제 실적 추이인데요. 대부분 별로 안 좋습니다. 미국이 그나마 견조하게 버티고 있고 나머지 이제 이머징 국가라든지 이제 일본이라든지 이런 국가들도 대부분 4분기에도 실적이 이렇게 크게 확장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국내로도 보게 되면 IT 쪽이 최근에 빠르게 개선되는 것을 제외할 경우 나머지 업종들은 그냥 뭐 그저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4분기에도 투자할 만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압축적이다라는 거죠.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절대적으로 싼 종목, 네. 장기적으로는 구조적인 개선이 나타나는 종목. 이런 종목들 외에는 지금 뭐 투자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과 종목에 대해서 잠시 후에 또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인gat 대표의 전략부터 좀 챙겨드릴게요. 이제 201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네. 어느덧 열심히 일하고 뭐 살다 보니까 11월이 됐고요. 네. 남아있는 이 2달 사이에 뭐 버라이어티한 수익률을 뭐 내자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하면 2012년도 잘 마무리하고 싶거든요. 네네. 좀 괜찮게 보시는 업종이나 종목이 있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전략 좀 제시해 주세요. 네. 근데 제가 좀 지켜보니까 지금의 흐름 자체가 99년도가 2001년도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 때가 이제 PC의 혁명이 나타나면서 그 관련된 OS들이 이제 움직였던 혁명인데요. 지금 이제 2012년도에는 그 PC가 단지 IM이라 해서 인터넷 모바일로 바뀐 것뿐이지 흐름 자체는 동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과거에는 PC를 보면서 그 수혜주를 찾았는데 지금은 모바일, 핸드폰을 보면서 그 수혜주를 그렇죠. 찾는 시장이 아닌가. 그래서 네. 제가 볼 때 IT 쪽 관련돼서 이 모바일 쪽은요, 일반적인 트렌드라 보기에는 어렵고요. 메가 트렌드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IM, 그러니까 인터넷 모바일 쪽의 수혜주는 향후에도 한 1년 정도는 충분히 더 지속될 수 있어서 이쪽에 관련된 공부는 지속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업체 말고도 제가 볼 때 이런 흐름에서 그때 이제 IT도 2001년도에 흐름이 이제 거의 뭐 약간 좀 끝물 비슷할 때 같이 움직였던 게 바이오 업체거든요. 근데 현대의학이 발달되면서 고령화 사회와 노령화 사회 되면서 이 바이오 업체가 들썩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요새 탐방을 좀 많이 가서 보니까 이 바이오 업체의 이슈가 과거에 2001년도에 나왔던 내용하고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2001년도 때는 사실은 내용이 별로 없었습니다. 단지 네. 이제 밑그림이라든가 앞으로 네, 우리가 네. 향후 그렇게 나갈 것이라는 것들 어떤 약간 좀 뜬그림이 많았죠. 뜬그림이 많고 어떤 큰 그림만 있었지 세부적인 계획들이 없었는데 요새도 뭐 그런 업체가 일부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네네. 과거보다는 많이 체계화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어떤 내용들이 좀 담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부 업체는 실질적으로 그게 어닝으로 나타나는 기업도 있었다. 그리고 2001년도 같은 경우는 어닝으로 나타나는 업체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부 업체에서 어닝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서 네네. 조금 흐름 자체는 2001년도보다는 좀 굉장히 좋아지는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서 바이오에서도 일부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좀 고가를 행사하고 있고 고공이진을 벌이고 있지만 이런 흐름 자체는 좀 더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앞으로 사회 자체가 계속해서 사람들이 문화라든가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라든가 게임주, 특히 모바일 게임주겠죠. 게임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카지노주라든가 여행주 관련된 내용들은 이어질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런 새로운 트렌드, 메가 트렌드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뭐 나오는 이 트렌드를 새로 대체할 것들이 없다 그러면 새로 대체되는 것들이 부각되기 전까지는 이 업체 중심적으로 매매하시는 게 낫고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뭐 급등할 때는 좀 팔고 만약에 좀 조정받을 때는 좀 분할 매도를 하더라도 네네. 제가 볼 때는 이 업체 중심으로 해서 트레이딩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홀된 바이 하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어서요. 현재로서는 포지션 자체를 크게 변하지 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듯이 장이 좀 묶여 있고 박스로 묶여 있으면서 개별 섹터로 움직이는 것들은 제가 볼 때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그런 것들 유념하시면서 투자하신다 그러면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한 수개월 전에 우리 조인gat 대표님과 함께 이제 방송을 진행할 때 해주셨던 말씀 그대로 그 의견 그대로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요. 뭐 바이오 관련 엔터 게임 또 IT까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얘기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희 애널리스트께서도 전략 좀 세워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올 연말까지요? 단기 전략은 뭐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기관들의 선호도가 시장의 종목 드라이브, 그러니까 지수는 좌지우지하지 못하지만 종목군들을 이끄는 힘은 외국인보다는 기관들이 훨씬 세고 네. 강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매매 집중도도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기술적으로 절대 속일 수 없는 것은 추세와 거래량입니다. 추세는 분명히 지금 박스권 안에 묶여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거래량 수준은 굉장히 미미해서 이 기관들의 매매 집중도가 이렇게 종목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그들 종목이 쉽게 안 빠진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LG전자 그리고 LG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보고 있지만 계속 드리는 말씀은 네. 기관들이 빠져나오지 않으면 일단 내려오지 말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네네. 의견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 종목들 IT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여전히 좀 좋은 시각을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배경에는 기관의 매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또 그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뭐 엔터테인먼트 대형주라든지 그리고 음식료 관련주라든지 이 중국 소비 관련주로 여전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화장품 관련주들도 쉽게 내려올 수 없는 종목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네.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이들 종목 쪽에 포커스를 맞춰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이들이 빠지기 시작한다면 낙폭과대주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세력화돼서 아주 강한 종목군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지수의 조정입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의 일종의 이제 시장의 시그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중기적으로 6개월 이상을 본다면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스스로 이제 민간 쪽에서 유효 수요를 창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선택은 추가적인 통화 정책보단 재정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 이제 이 메가 트렌드로 변하고 있는 또 하나 핵심은 국내도 내수가 점점 커지고 있고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부각되는 그런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종목군들을 말씀드리자면 산업의 효율화 측면에서 LS탄전이라든지 두산중공업, BHI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실적 숫자가 바뀌고 있는 대우인터내셔널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에 출발할 새로운 타이젠이라고 하는 OS까지 성공할 경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정고점인 14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트렌드가 나온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주목하고 있고요. 네. CJ-ENM이나 한국항공우주, CJ제일제당 같은 종목군들도 현재 트렌드를 조금 바꿔놓고 있고 숫자가 바뀌고 있는 종목이라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최근 몇 달간의 그 전략들이 쫙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MTN 김종희 애널리스트 함께 했고요. 마르투자자문 조인gat 대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